예, 오늘은 이제 4월 21일 세 번째 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마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재는 컴퓨터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거지. 제가 이제 수업 전에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선생님이 되겠다고 오신 분들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재 이런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첫날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컴퓨터를 왜 배우러 오셨어요? 라고 하면 서러워서 배우러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할머니 컴퓨터 만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고장나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컴퓨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데 스마트폰은 만진다고 해서 고장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집어 던져서 패대기 치지 않으면 고장나지는 않아요. 핸드폰을요 요즘은요 물속에 담궈도 한 20분 이상 담그지만 않으면 고장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을 물속에 빠뜨렸다라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일단 물기가 있으면 좀 닦아내시고 서비스 센터를 가져가시면 돼요. 서비스 센터를. 그리고 요즘은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물속에 물이 잠기면은요 안에서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같으면 이제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서비스 센터 가져가서 상황을 얘기하면 뜯어갖고 다 말려줘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캠코더를 바다에서 촬영하다 빠뜨렸어요. 근데 캠코더 같은 거 바닷물에 빠지면은요 방법이 하나예요. 물속에 담궈 놔야 돼. 물속에 배터리 빼고 필름 빼고 테이프 빼고 물속에 담가 수돗물 같아 틀어놓고 담궈 놓으면 소금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뒀던 거야. 그 며칠 여행 끝나고 와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더니 카메라 안에가 다 사갔어. 바닷물 때문에.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한 한 두 달 쓰고 나니까 또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래저래 수리하느니 새 거 사는 게 싸겠더라고요. 그래서 새 거를 산 적이 있어요. 바닷물에는 조심해야 돼. 핸드폰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컴퓨터의 전원을 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끄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끄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 버튼 누르고, 전원을 누르면, 시스템 종료를 누르면 꺼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전원 종료를 눌러도 안 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마우스가 또 안 움직여. 마우스가. 그러면 누를 수가 없잖아요. 키보드로도 해도 되는데 키보드를 할 줄 모르면 파워 스위치잖아요. 전원 스위치를 5초 이상 누르면 강제로 다 꺼져요. 강제로. 그리고 다시 한번 켜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종료하시면 제일 좋아. 예전에는 강제로 끄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겼는데 요즘은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다고 재미삼아 막 껐다 켰다 하면 안 좋겠지. 전기가 많이 먹어, 전기가.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전혀 걱정 없어요. 자, 우리 교재 볼게요. 55쪽을 보시면 컴퓨터 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리모컨도 전원 스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누르고 켜고 하는 게, 끄고 하는 게 있고 텔레비전 리모컨도 그렇고 대부분 모니터도 이제 스위치가 있고 프린터기도 스위치가 있고 하는데 스위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멀티탭에 연결돼 있잖아. 멀티탭 전원을 뺐다가 꽂기도 하고 그래요. 스위치를 껐다 켰다기도 하고 하는데 컴퓨터 본체가 우리 강의실에는 스위치가 하나야 하나. 중간에 오른쪽에 동그란 단추 하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오른쪽에도 하나 왼쪽에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한 번씩 눌러보면 되지. 한 번씩 눌러봐서 어느 게 켜지는 건지 알면 되겠지. 노트북은 뚜껑을 열어가지고 키보드 위쪽에
위쪽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파워 스위치가 있어요. 우리 책 그림에는 노트북 오른쪽에 위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쓰는 노트북도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노트북 옆면에도 있어, 스위치가. 우리 스마트폰은 저는 스위치가 어디 있어요? 옆면에 있죠, 옆면. 옆에 있다고, 옆에. 이렇게 옆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꾹 누르면 켜지고 다시 꾹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 강의실에 처음 오시면 모를 수 있어. 그러면 모릅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도와준단 말이야. 옆 사람이라도 도와주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 저도 어디 가면 누구한테 잘 얘기 안 하는데 모르면 물어봐야지. 근데 그런 걸 물어보면 창피할까봐, 저 사람 이거 모르나봐, 흉볼까봐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흉볼 일이 아니거든.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그 전원을 켜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컴퓨터가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잠깐 화면에 나타나요. 근데 예전 컴퓨터는요, 그게 오래 시간 동안 나타났다가 이렇게 바탕화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아이콘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부팅한다 그래요. 부팅. 그래서 전원을 켜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등장해서 사용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걸 우리는 부팅한다 그래요. 그래서 야, 컴퓨터 부팅해라 그러면 전원을 켜라 이런 얘기구나 이런 거예요. 부팅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는 부트스트랩에서 줄여가지고 부트 이렇게 줄여서 나온 거예요. 부트스트랩이라는 말에서 바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컴퓨터 용어에는 전원을 켜서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운영체제를 주기억 장치로 불러서 동작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작업을 부팅한다라고 써 있어요. 어렵게 설명되어 있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부츠 있죠? 부츠. 장화 뒤나 옆에 손잡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손잡이? 운동화 보면 운동화 뒤에 이렇게 골이 달려 있는 거 있죠? 손가락 끼게끔 하는 거. 거기를 딱 잡고 신으면 쑥 들어가잖아, 발이. 그게 원래 부트스트랩이래요. 옛날에 그 목장에서 목동들이 일을 하려면 장화를 신고 나간단 말이야. 그때 장화 옆에서 손잡이를 달아놨어. 거기를 잡고 발을 집어넣고 확 당기면 발이 쑥 들어간단 말이야. 이걸 부트스트랩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컴퓨터 용어로 부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문화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빠르게 일할 준비를 해라 이런 뜻 같아. 빠르게 일할 준비를 해라. 일할 준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탕화면이 등장하잖아요. 바탕화면이. 전원을 켰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전원을 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 바로 바탕화면이죠. 그렇죠? 바탕화면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 바탕화면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램이라 그래. 프로그램. 앱. 그 다음에 파일, 폴더들이 보인다 이거죠. 이걸 좀 제가 적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카카오톡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앱이라고 하잖아요. 앱. 원래 뜻은요, 이거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스펠이 틀렸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우리말로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니까 줄여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플 그래 어플. 이것도 길어서 이렇게 쓴 거야. 앱. 우리 인터넷 하려면 뭐 크롬을 실행하든 뭔가 실행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여드리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다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앱.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앱은 스마트폰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닌가요? 그런데 원래 프로그램을 다 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앱. 앱이 아니라 어플이었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던 뭐 문서 작성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게임을 하던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줄여서 앱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바탕화면에는 이런 것 카카오톡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휴지통 이런 것도 다 앱이거든. 휴지통이 뭐 하는 건데 내가 모르고 삭제하면 이렇게 삭제하면 자 보세요. 제가 이만큼 모르고 삭제하면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 안에 가면 다 들어있거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복원하면 복원을 하면 원래 복원을 하면 다시 나타나 여기. 내가 모르고 이걸 휴지통에 넣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이거를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리지만 않으면 집에 있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휴지통 열어보면 내가 버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휴지통이거든. 이런 걸 다 프로그램이라 그래. 다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화면 밑에 보세요. 화면 제일 왼쪽 밑에 보면 창문 그림 4개 보이잖아. 창 4개짜리. 그걸 마우스를 클릭하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라고 떠요? 시작이라고 뜨잖아. 이걸 누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수가 있어. 저는 여기다가 제가 사용하고 싶은 거를 설치해놨어. 미리. 여러분 댁에 있는 세간살이하고 저희 집 세간살이가 비슷해. 왜? 현관문도 있고 신발장도 있고 복도도 있고 주방도 있고 식탁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방도 있고 문짝도 있지만 어느 집은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도 있고 하나 있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주방이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텔레비전이 없는 집도 있고 하나 있는 집, 2개 있는 집 다 다르단 말이야. 이게 다 세간살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근데 이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못 누르죠? 알려드릴게요. 키보드 보세요. 키보드를 보시면 맨 아래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 그 깃발 그림 보여요? 깃발 그림? 창문 그림? 그거 눌러보세요. 똑같이 뜨잖아. 그렇죠? 그리고 키보드 오른쪽 숫자판 옆에 방향키 있죠? 방향키. 왼쪽 오른쪽 방향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움직이면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마우스가 편하지. 그 다음에 우리 바탕화면은 휴지통 한번 실행해 보세요. 휴지통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 실행하면 휴지통이 실행이 됐죠? 그럼 실행이 된 게 어떻게 알아요? 우리 화면 제일 아래줄에 휴지통이란 글자가 아이콘이 보여요? 제일 아래줄. 제일 아래 오른쪽에 날짜 시간 보이잖아요. 그 날짜 시간 보이는 앞줄을 가면 거기 휴지통 아이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죠. 여기 밑에 줄. 제일 밑에 줄.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가 휴지통이란 글자로 안 나오고 휴지통 아이콘만 보일 수 있어. 그렇죠. 자, 제가 한번 같이 따라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휴지통 아이콘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시는데 오른쪽에 시간하고 날짜가 보이죠? 네. 왼쪽에 시작 아이콘 보이시죠? 네. 그 사이가 이렇게 비어있죠? 여기 이만큼 비어있잖아요. 이만큼. 네. 비어있죠? 네. 여기를 작업 표시줄이라 그래요. 뭐라고? 작업 표시줄. 그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작업 표시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도구 모음서부터 작업 표시줄 설정이란 말이 나올 거야. 제일 밑에 톱니바퀴 그림처럼 보이고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뜨죠? 걔를 누르세요. 그럼 톱니바퀴 그림이 뜨면서 작업 표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자, 여기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라는 글자가 보이나 확인하세요. 항상 레이블을 숨겨라라고 돼 있어요. 클릭하시고 안함 누르세요. 안함. 딱 누르는 순간 화면 밑에가 바뀌어요. 휴지통이란 글자가 보여. 이제는 보이죠? 이렇게 쓰시면 돼. 댁에서 이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키면 다음날 왔을 때 또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게 항상 레이블 숨김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 표시줄 이거는 이제 뭐냐면 화면에 가장 아래 표시되는 줄인데 무슨 작업을 하는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인데 여기 가서 우리 뭐를 할 거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작업 표시줄 설정을 눌러. 아까 여기 오른쪽 눌러 작업 표시 설정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작업 표시 하나 단추 하나로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안함이라고 바꿔주면 안함으로 바꿔주면 아까는 여기가 아이콘으로 보였거든. 아이콘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였는데 얘를 안함으로 하겠다 그러면 휴지통은 글자가 딱 보여. 아, 여기 휴지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주면 되게 편해요. 이것도요 뭐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알면 쉬운데 모르면 헷갈리는 거지. 아, 어느 날 가스레인지가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따르르르 소리는 나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가스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스 냄새는 나는데 불이 안 켜지더라고. 그렇다고 성냥불로 켤 수 없고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 회사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건전지가 아무래도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게 작은 불은 켜지는데 큰 불이 안 켜져. 그럼 건전지가 안 된다 그러면 작은 불도 안 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이제 상담 직원이 하는 얘기가 작은 불 켜지는 거는 건전지가 조금 남아 있으면 작동이 되는데 큰 불 켜지는 건 건전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 방법은 하나다 이거지. 근처 편의점이나 가서 건전지를 사서 교체해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 앞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건전지를 사가지고 꽂아갖고 드륵 돌리니까 불이 켜지더라고. 그러니까 모를 때는 답답한 거야. 가스레인지 불을 켜야 뭔가 음식을 데피든 뭘 끓이든 하는데 안 되니까 막 답답한 거지.
근데 그게 매일 그런 게 아니잖아. 가스레인지를 사가지고 사용하다 한참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면 건전지가 다 이제 달 테니까 그때나 한번 교체하지 뭐 매일 교체하는 거라면 도사가 돼 있는데 어쩌다 하는 거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기 제 작업 표시를 올려놨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작업 표시를 설정을 눌러서 이 위치가 위쪽으로 돼 있죠. 이걸 눌러서 위쪽, 아래쪽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고 얘를 위쪽으로 누르잖아요. 위쪽을 누르면 얘가 위로 올라가요. 얘를 위쪽 말고 왼쪽으로 가면은요. 이게 왼쪽으로 가 있어. 왼쪽으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할까? 그냥 아래쪽에 두면 안 되나? 아래쪽에 두면 편하잖아. 많이 쓰던 사람들이. 그런데 설계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놓고 쓴대요. 많이. 왜냐면 화면은 넓은데 높이가 낮아. 그러니까는 너비는 공간이 많고 위아래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작업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왼쪽에 두면은 아까 작업 표시를 위에나 아래에 있는 그 작은 줄이라도 여유 있게 쓰고 왼쪽 오른쪽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그렇게 쓰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냥 아래쪽에 그냥 그대로 두고 작업 표시를 잠그면 어떻게 되니까 잠그면 제가 이거를요 마우스를 끌어다가 원래는 이거를 마우스를 끌어다가요 여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고요 얘를 끌어다가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잠그잖아요. 이렇게 잠그면 여기를 끌고 못 움직여. 잠가놨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작업 표시를 여기 들어간 아이콘을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볼 거냐 작은 작업 표시를 단추 사용을 이렇게 딱 누르면 얘가 아까보다 좀 작아져. 자 보세요. 아까는 요 정도 나왔는데요. 원래 이렇게 나와 이렇게 넓게 크게 나오는데 이거를 난 좀 작게 볼래 그러면 글자가 좀 작아져. 그러니까 원래는 크게 나왔었어. 원래 크게 나왔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 큰 글자로 나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얘를 또 작게 보더라고 이렇게.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면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작은 아이콘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제 원래대로 커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만 갖고도 설명하려면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다시 원래대로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러면 여기 휴지통이 보이죠? 그렇죠? 현재 내가 휴지통이라는 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다른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나도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휴지통이라는 거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건지 알아야 돼. 그래서 휴지통을 누르면 휴지통이 나타나고 밑에 휴지통이라는 아이콘 작업 표시라는 걸 다시 누르면 얘가 쭉 들어가. 닫으면 사라지겠고. 그러니까는 바탕화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제일 먼저 시작 단추라는 게 들어있어요. 시작 단추. 시작 단추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이 들어있고요. 시스템 종료라든지 업데이트 작업 같은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제 거를 보면은요 종료하려고 가봤더니 여기 이렇게 말이 써 있어요. 업데이트 할 거냐 업데이트 및 종료 그냥 시스템 종료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밑에도요 여기 오른쪽 밑에
빨간 단추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업데이트할 준비가 됐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만약에 목감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뭐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목감기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게 심하면 이비인후과 가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 컴퓨터에서는 업데이트 한다 그래요. 업데이트. 우리 스마트폰에도요. 업데이트하란 말이 많이 나와요. 스마트폰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세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여쭤봐.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안 했대. 괜히 잘못 건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안 한대. 윈도우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 윈도우가 개발된 게 2010년도인데 지금 꽤 됐잖아요. 세월이. 2023년이면 세월이 지났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 바뀌어야 되는데 윈도우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중간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거든. 계속 이걸 업데이트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껐다 켜져야 돼. 껐다 켜지면 수업을 못 한단 말이야.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죠. 스마트폰도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업표 시작 단추와 작업 표시줄 그리고 뭐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이 들어있고 아까 바탕화면 시작 단추 작업 표시줄이 바탕화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고요. 페이지 넘겨볼게요. 페이지 넘기면 거기 또 뭐가 있다고 나왔어요? 알림 영역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알림 영역이란 말이 나와요. 알림 영역.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가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내용. 자, 오른쪽 밑에 그 날짜 시간 보이세요? 날짜 시간? 맨 오른쪽 밑에 가시면 지금 오후 몇 시다.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떴어. 이렇게. 이런 말이 떴어. 이런 말.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 제가 쓴 글에다도 뭐를 했나봐. 댓글을 달았나봐. 그 다음에 MBC 뉴스 정보가 하나 올라왔어. 이게 뭔 뉴스인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엠폭스 원숭이 도창 그게 13명 감염자가 생겼다는데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됐다 이렇게 나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을 다녀오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지.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저야 여러분이야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알림이 와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귀찮으면 닫으면 돼. 애나 필요 없어. 다 봤어. 알았어. 얘기 안 해도 알겠어. 닫으면 돼. 그럼 저 알림 정보를 보든 안 보든 제가 닫았으니까 안 나오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정보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 밑에 날짜 시간 오른쪽에 또 떠. 3 그러면 세 가지를 알려주는구나. 아까 7이었거든. 7. 7가지를 알려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7가지. 그렇게 해서 뭔가를 전달한다 이거지. 알림 영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뉴스라든지 뉴스 또는 뭐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거기 나와 있네 우리 책에 윈도우의 업데이트 현황이나 앱의 알림 정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 그 조그만 공간에 숫자가 적히고 어떤 정보가 있어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큰 글자가 떠도 잘 안 보는데 그 조그만 숫자가 있으면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 꼬맹이들,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층들은 구석구석 다 봐.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래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라고 하면은요, 딱 저기만 봐. 딴 건 안 봐. 딴 거 보면 괜히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안 보고, 제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만 딱 볼라 그래. 여기만 딱 봐. 근데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해보면은요, 아이들한테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요, 일단 봐. 별거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봐. 나머지. 다 훑어봐. 다 훑어봐. 그리고 자, 여기 보셨어요? 그러면 대답을 잘하지. 네, 봤어요. 라고 해. 근데 여기만 본 게 아니라 다른 데를 다 훑어본 거야. 그래 놓고 나서 궁금하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막 보는 거야. 나쁘게 표현하면 정신 사나운 거지. 그런데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구경하는 거지. 근데 우린 이제 중장년층이 돼도요. 호기심 가져봐야 돼. 여기저기 봐야지. 저는 이제 옷가게 가서 옷을 보면 색깔 이게 나한테 큰지 작은지 이것만 확인하는데 우리 다른 가족들은 안 그래. 바느질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실밥이 묻어 나와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다 본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본단 말이야. 이건 제 홈페이지예요. 이건 보실 거 없어.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거 그거니까는. 구글이 뭔지 네이버 뭐 다음 크롬 이런 차이 페이스북 저는요. 이런 건 개념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 막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언제 봐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자, 보시면 이거는 구글, 네이버 다음, 이거는 유튜브, 아프리카 TV,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페, 블로그. 밴드나 블로그는 같은 회사에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재미있게 본 이야기 중에 카페인 중독자가 되지 마라. 말자. 카페인 중독자가 되지 말자. 그래서 카페인은 커피에 보통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이제 별그램 뭐 이렇게 별그램. 유튜브는 너튜브 유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앞글자를 써서 카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중독이 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중독이 되면 길 가다 말고 이거 쳐다보는 거고 지하철이고 버스 다 이것만 쳐다봐. 그다가 이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직업적으로 이걸 해야 되거든.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띵동띵동 알림이 와. 핸드폰에도 알림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글 쓴 걸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퇴근하면 우리 수업한 거 정리하고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좀 보고 페이스북 보고 이렇게 보고 나서 일찍 잘라 그래. 저 가다 보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거든. 재미난 게 너무나도 신기한 게 많아. 왜냐면 별천지가 다 있거든. 거기에 별 사람들 다 행동하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글을 올리잖아. 이제 그런 것도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건강에도 안 좋아. 목이 자꾸만 거북이처럼 빠져나오지.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알림 영역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거는 그런 게 말고 내 컴퓨터 상에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이건 보셔야 돼. 이건 보셔야 되고 그 외에는 뭐 굳이 볼 일은 없겠죠. 그랬죠. 자, 컴퓨터를 안전하게 종료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종료할까?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말은 뭐예요? 열려있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야지, 종료. 그리고 닫기 단추를 눌러. 닫기 단추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른쪽 꼭대기 보면 X라고 있잖아요, X. 근데 보세요, 제가 이거 X를 닫으면 잠깐만. 왜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났지? 이걸 닫으면 원래 쿵 소리가 나는데 제가 그냥 종료하겠다고 눌렀더니 야 인간아 너 여기다 글 써놨는데 이거 저장하고 닫을래? 어떻게 할래? 묻는 거야. 저장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 쓴 글 사라지는 거지. 아니야 미안 취소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닫고 열려 있는 거 다 닫고 인터넷 창도 닫고 다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눌러서 종료를 눌러서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열어놓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장 안 하고 열어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시스템 종료를 해버리면 얘가 강제로 닫혀버려요. 그럼 제가 이거 저장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돼? 머릿속에 기억을 다 못하면 기억을 못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저장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일단 파일에 가서 저장을 먼저 해놓을 거야. 불안하니까. 오늘 3주차 제목이 뭐였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컴퓨터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렇게 쓰고 2023년 4월 21일 일단 먼저 저장을 해. 그래서 얘를 닫으면 닫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이 됐으니까 분명히 여기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까요.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다시. 여기 있네. 여기 있다. 3일차. 아유 주착이야. 3주차인데 글자도 잘못 썼다. 자, 열어보면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장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래야지. 안 그래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작업을 다 닫기를 누르고 종료하고 이때 저장 여부 확인해야 돼. 저장 여부 확인하고 저장할 건지 말 건지. 굳이 저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장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눌러 가지고 종료에 들어가서 시스템 종료를 누르면 되는 거야. 근데 시스템 종료를 아무리 눌러도 종료가 안 돼. 뭔가 고장이 났는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럼 전원 스위치를 5초 이상 누르면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강제로 종료가 된다. 이게 좋은 거는 아닌데 급할 땐 이렇게 해야지. 켜놓고 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저 저장은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앱 중에 어디다가 저장을 하는 응? 거예요? 저장을 만약에 저장을 할 때는 이 컴퓨터 안에는 저장 공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학습을 하면 머릿속에다 보관을 할 건지 공책에다 적을지 필요하잖아. 급한 건데 머리에다 적지만 얘가 좀 오래 안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공책에 수첩에도 적잖아요. 그렇죠? 그게 USB 메모리지. 여러분 지금 책이나 연습장에다가 메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저장하는 거야. 근데 연습장에 있는 거는 글씨는 연습장에서 쓰지만 자료들은 그렇게 저장이 안 되니까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데 가져와서 저장을 해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내 컴퓨터를 만약에 쓰고 있을 때 저장한다 그러면 내 PC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종료를 했단 말이야. 저도 집에 있는 컴퓨터 종료하고 왔잖아요. 집에 이제 작업하던 거를.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 가면 옷 벗어놓고 가방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집 식구가 안 식구가 소독을 다 해요. 밖에 있다가 왔잖아. 밖에서 쓰던 물건이니까 알코올을 뿌려서 다 소독을 해요. 핸드폰도 소독하고 가방도 다 알코올 뿌려서 다 닦아주거든요. 옷은 화장실 들어가서 좀 털 거는 털고 샤워를 하면 몸은 샤워하면 되지만 가방은 샤워할 수가 없으니까 알코올로 다 닦아주거든. 그러면 제가 이제 샤워하기 전에 컴퓨터를 켜놓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와서 옷 갈아입고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거지. 제 컴퓨터가 요즘 문제가 있는지 켜놓으면 한참 후에나 켜져요, 화면이. 심할 때는 10분 이상 걸려, 10분 이상. 그러니까 미리 켜놓고 움직여야 돼. 이제 한번 날 잡아서 컴퓨터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아. 기계 결함인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 건지 뭔지는 모르니까 만약에 프로그램에 기계 결함이면 서비스 센터에 맡겨야 되고 프로그램 문제라면 제가 프로그램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해. 우리 몸도 어디가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와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키면 탁 켜졌는데 요즘은 막 짜증날 정도로 오래 걸리더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을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되죠. 자, 62쪽 보세요. 62쪽. 절전 상태로 변경하기란 말이 나와. 그래서 요즘은요, 컴퓨터를 켰다가 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은 뚜껑을 덮으면 절전이 돼요, 자동으로. 노트북은 뚜껑을 닫으면 전기는 소모가 되는데 안에서 동면하는 것처럼 숨만 쉬는 거야. 그리고 다시 뚜껑을 켜면 뚜껑 덮기 전 상태로 되돌아와요. 절전 상태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꽤 빠져가지고 뚜껑을 덮어놓고 왔단 말이야. 꺼놓고 다시 와서 집에 와서 킬려면 오래 걸리니까는 왜냐면 키고 끌 때 전기가 많이 소모돼요. 심지어요. 우리 강의실에 있잖아. 강의실 컴퓨터를 딱 앉아가지고 자 지금 이제 킬게요 하고 동시에 다 키잖아요. 그럼 두꺼비 뚝 떨어져. 심할 때는 그래요. 그 켰는데 갑자기 형광등도 꺼지고 난리가 났어. 물어봤더니 전력이 약한 데는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순서대로 오시는 분 순서대로 켜주세요 그러지. 우리 대개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대리미 이런 거 다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방에다가 전자레인지도 꽂고 전자레인지 안방에 있지 않게 주방에 있겠지만은 주방에 있는 콘센트에다 플러그에다 그를 전자레인지도 꽂고 진공청소기도 꽂고 대리미도 꽂아서 동시에 사용하면요. 두꺼비도 떨어져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주방, 진공청소기는 안방, 건너방 돌아다니면서 꽂아야 되고 분리해서 써야 돼 전기를. 왜냐면 얘들이 소비 전력이 높거든. 자, 그러면 우리 데스크탑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시작 버튼 누르고 전원 스위치도 전원 누르는 데 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시스템 종료는 누르지 마시는데 거기 가시면 절전이라고 있어요. 절전. 한번 절전이라는 말이 있나 찾아보세요.
노트북의 경우에 한번 보세요. 집에서 회의 자료 작성하려 하다가 출근을 해야 되잖아.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집에서 회의 작성 자료를 마무리 진 게 아니야. 작업하던 중에 얘를 껐다가 집 회사 가서 다시 켜가지고 회의 참석하려면 귀찮아. 그러면 모니터 뚜껑만 덮어놓고 따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회사에 가서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아침에 집에서 하던 작업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 마무리해서 회의를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절전 상태는 전기는 작동을 하는데 작업 중인 자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면한다고 죽는 건 아닌데 에너지를 조금씩만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근데 보통 댁에서는 절전을 잘 안 하지. 근데 절전도요, 전기가 소모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트북에 뚜껑을 덮어놓고 아답터를 꽂아놓으면 계속 가겠지만, 아답터를 빼놨어. 아답터를 이렇게 여기 전기를 이렇게 뺐단 말이야. 이렇게 빼놨어. 그래놓고 한 달을 비워두면 어떻게 돼? 여기는 건전지가 소모가 된단 말이야. 그때는 다시 와서 켜보려 그러면 꺼져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이나 아니면 아침 출근해서 퇴근한다든지 뭐 이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디는데 장기간은 절전도 불필요한 안 되는 거지. 절전해놓고 1년 집 비워놓고 다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때까지는 전기가 보존이 안 된단 말이야. 내용은 다 없어지는 거야. 작업한 건.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면 종료한 거랑 똑같으니까 작업하던 자료가 살아있다가 전기가 사라지면 얘도 팩 사라지지. 삭제된 거나 마찬가지. 저장을 안 했다면. 얘는 중간에 제가 한번 저장했잖아요. 이 상태로 이제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저장한 상태로는 기억을 하지만 몇 글자를 더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엑셀이나 이런 경우는 중간에 정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사라지진 않고요.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어. 어느 시점에 컴퓨터가 팩 문제가 생겨서 꺼졌잖아요. 그 시점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시 엑셀을 실행하면은 문제가 있던 자료가 있는데 복원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그때 저장을 못했던 게 다시 살아나기는 해요.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살릴 수는 있어. 엑셀,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건 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메모장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작업에 들어가서 여기 저장을 하고 하는 거. 이런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여러분들 밥을 하다가 한 2시간 자리 비워두면 냄비 다 태워 먹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당연히 냄비 다 타고 난리가 나겠지. 가스레인지가.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밥이 다 됐으면 끄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대신에 이제 뭐 압력밥솥, 전기 압력밥솥, 쿠쿠나 이런 거를 쓰면 밥이 다 되고 나면 밥 다 됐어요 하고 이제 보온은 해주지. 그러나 일반적인 거는 화재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지 뭐. 메모장 앱을 실행을 하고 글을 작성해서 저장 작업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하냐면 시작 버튼 누르세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저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A, B, C, D 하고 쭉 있을 거예요. A, B, C, D. 그렇죠?
근데 얘는 우리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A, B, C, D, E, F, G 쭉 내려가시면 W로 시작하는 거 찾아보세요. W. W로 시작하는 것 중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나 찾아보세요. 네. 그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 노랗게 돼 있잖아요. 네. 노란 거는 뭐냐면 덩어리예요, 덩어리. 얘를 누르면 이 옆에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온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란색으로 된 글자를 누르면 얘가 펼쳐져요. 그럼 거기에 메모장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메모장. 그림판 밑에 메모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이게 메모장이에요. 자, 근데 글 쓰는 게 요게 껌뻑거리는 게 작죠? 작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되게 커졌죠? 껌뻑거리는 게 커졌잖아요. 이게 보세요. 글자 커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키보드에서 맨 아래줄 왼쪽에 CTR이라고 적혀 있죠. CTR 적혀 있어요. 이거를 컨트롤이라고 읽어요. 컨트롤. CTRL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CTRL. CTR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읽어요. 컨트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에 휠이 있어요. 바퀴 보여요? 마우스 여기 바퀴 있죠? 그렇죠?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휠을 위로 굴려보세요. 위로. 아래로 굴려보시고. 그럼 글자가 이렇게 껌뻑거리는 거 이게 커지면 글자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 껌뻑거리는 게 작으면 글자가 작게 나올 거예요. 휠을 위로 굴리면 글자가 커진다. 여기서 뭐를 쓸 거냐면은 본인 이름을 써보세요. 본인 이름을. 마치 이제 초등학생이 공책에다가 자기 이름 쓰듯이 써보는 거예요. 타자 연습하는 건 제가 설명 안 드렸죠. 그렇죠? 글자 이렇게 써보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타자 연습도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글자를 잘못 쓰게 됐을 때는 고쳐야 되잖아요. 지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우는 거는요. 키보드에서 요거로 지워요. 요거. 여기 보시면 F12번이라는 키가 있을 거예요. F12번. 맨 윗줄에 그 아래 내려오시면 왼쪽 화살표 있어요. 왼쪽 화살표. 그걸 누르면 글자가 이렇게 지워져요. 그리고 다시 쓰시는 거예요. 하셨어요? 글자를 이제 쓰시고 잘못 쓴 글자가 있으면 왼쪽 하는 화살표 백스페이스라 그래. 그거 누르면 지워져요. 거꾸로 하나씩 하나 지워져요. 글자는 이제 쓰는 연습 따로 할 거니까 글자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몇 글자 썼으면 이제 저장하는 연습 해볼게요. 글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장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저 상단에 가시면 파일이라는 글자가 보이세요? 파일. 얘를 누르시면 네 번째 저장이라고 있어요. 저장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물어요. 그럼 보통 문서라는 곳에 저장한다고 나와. 문서. 왼쪽에 보면 문서, 뭐 사진, 문서, 바탕화면 다운로드라는 왼쪽에 뭐가 보이세요?
문서라는 곳에 저장하겠다.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문서라고 써 있어. 문서. 그 밑에 보면 파일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해서 별표.txt라고 써 있잖아. 제일 아래쪽에 별표.txt라고 된 부분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마우스를 여기를 클릭하시면 별표.txt가 파랗게 변해요. 그렇죠. 여기다가 오늘이 20 며칠이야? 21일이니까 21 숫자 21이라고 쓰세요. 숫자 21. 숫자 20이라고 쓰시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저장이라고 있어요. 저장. 얘를 누르시면 저 꼭대기에 21 윈도우즈 메모장이라고 뜰 거예요. 이렇게 상단에. 그럼 2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구나 하고 뜨는 거지. 다시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를 거예요. 새로 만들기. 처음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종이가 지워져. 그런데 아까 했던 걸 불러오고 싶어. 그럼 파일에 가서 세 번째 열기를 다른 말로 불러오기라 그래. 불러오기. 얘를 누르면 아까 문서에 있는 20일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20일이라고 보여.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서 열기 누르셔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얘를 더블 클릭을 하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아까 글 쓴 게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런 것도 하나 연습이라고 예전에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건 뭘까? 가나다라 마바사 뭐 ABCD 이것도 예전에 써놨나 봐. 별것도 아닌 거를 써놨나 봐. 그래서 열기를 눌러서 아까 작업하던 걸 불러와서 이어서 마저 쓴다거나 고쳐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치는 거예요. 다 됐으면 이제 오른쪽 끝에 가서 X 눌러서 닫아야지. 이제 안 할 거니까. 저장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닫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닫혀요. 타자 연습하는 걸 이제 같이 해봐야 돼. 타자. 자, 시작 누르세요. 시작 누르시고 아까 ABCD 프로그램 목록이 있었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갈 거야. 쭉. 계속 내려가면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곳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게 있나 찾아보세요. 한글과 컴퓨터. 거기 누르시면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게 있나 찾아보셔야 돼요. 한컴 타자 연습 있나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가입은 이거 회원가입하지 마세요. 혼자 하기 누르세요. 혼자 하기. 이거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내가 서울에서 연습하다가 부산에 가서 연습할 때 이 다 내가 연습한 게 기록이 되는데 혼자 하기 누르시면 편해. 혼자 하기. 시작 누르실 거예요. 시작. 자, 자리 연습, 낱말 연습, 짧은 글 연습인데 우린 자리 연습을 할까요? 자리 연습. 자리 연습이라고 돼 있죠? 화면 밑에 자판이 뭐라고 돼 있어요? 2벌씩 표준이라고 돼 있어요? 자리 연습 1단계, 낱말 연습 1단계에 써 있죠? 시작 누를 거예요. 시작. 그런데 이것이 한참 하다 보면 3단계로 가 있을 수 있어요. 3단계 보시면 3단계 3이라고 숫자 써 있죠. 그 위에 키보드 그림 밑에 3이라고 있는 거 눌러보세요. 7을 누르면 7단계로도 가는데 내가 막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가 딴 데로 가 있는데 무조건 1로 오셔야 돼. 1. 얼만큼 1단계를 얼마나 연습하시느냐? 2달간 하실 거예요. 2달간. 근데 한참 하시다 보면 화가 나. 나 너무 잘하는데 계속 1단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실 때는 2단계 가셔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1단계를 하셔야 돼. 자, 이제 제 설명을 듣고 하셔야 돼요. 키보드를 내려다 보시면
우리 손가락은 엄지손가락 빼고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엄지손가락은 어디다 놓을 거냐면 그 키보드 제일 아래 여기 제일 아래가 한 요만큼 있잖아요. 공간이 검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엄지손가락을 2개를 올려놔. 이게 공중에 허공에 떠 있으면 헷갈리니까 여기대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받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나머지 이제 왼쪽 오른쪽 4개 손가락을 어떻게 놓냐면 맨 왼쪽에 새끼손가락에 미음 A라고 적혀있는 자리 있죠. 거기서 또 나란히 4개를 놓으면 왼손 검지손가락이 리을이야, 리을. 근데 한번 만져보시면 거기가 약간 오돌돌돌 할 거야. 손가락으로 만져보시면 오돌돌돌해요. 그렇죠? 그리고 2개를 건너뛰고 J야, J. 오른손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 오른손 검지손가락 거기 놓으면 거기도 또돌돌 튀어나와 있다.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2개가 비어 있는 거야. 그렇게 8개를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키보드를 내려다 보시면 안 돼. 댁에서 연습하실 때는 손수건이나 신문지로 이렇게 가리는 게 좋아. 근데 모를 때는 내려다 보시되 어떻게 내려다 보시냐? 손을 펴놓고 그냥 보세요. 이렇게. 아, 비읍이 저기 있구나. 미음이 여기 있구나 하고 눈을 다 보셔. 그리고 다시 손을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는 키보드를 내려다 보시지 말고 모니터만 보시는 거예요. 모니터. 자, 저랑 여러분 화면이 다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을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여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는 아여, 어요, 오요유가 있어요.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는 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이라고 쓰려면 이응은 왼쪽, 아는 오른쪽, 니은은 왼쪽. 그러니까 홍길동을 쓰려면 호, 오, 옹, 기, 이, 일, 도, 오, 옹 이렇게 들어가.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원래는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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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치면 편한데 우리말은 받침이 있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왼팔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타자 연습을 막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요, 하루에 길게 하면 20분, 1시간씩 하시면 안 돼. 병나. 안 쓴 근육을 쓰면은요, 어깨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는 분도 있어. 침 안 맞아도 되고요. 파스 같은 거 안 붙여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팔목을 막 세게 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렇게 수건에다 적셔갖고 이렇게 시프해 주시면 돼. 그러면 주무시고 일어나면 괜찮아요. 직업적으로 저처럼 오랫동안 컴퓨터를 해야 되는 사람은요, 병이 나기도 해요. 오십견이 오기도 합니다. 오십견.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가기도 해요. 저도 한 꽤 오랫동안 고생했었어요. 이게 오십견이 와가지고. 자, 그러면 요 이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여기 있다고 보이네요. 여기 빨갛게 보이죠. 주황색으로. 그러면 요 비싼 손가락, 반지 끼는 손가락 오른쪽에 있는 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얘가 1번이야. 잘 보셔야 돼. 얘가 1번. 이거를 여기서 찾았죠. 여기서 2번 찾았잖아. 2번 찾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얘를 다시 봐. 3. 자, 얘가 어딘지 모르니까 키보드 그림을 봤어요. 손가락으로 위치를 대충 봤죠. 그렇죠? 그리고 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이 글자가 있는 걸 봐. 그러면 아, 이 글자가 오른손 약지에 있구나라는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 그렇죠? 그리고 4번째 키보드를 딱딱 누르는 거야. 이렇게 딱 눌러. 눌렀잖아요. 그렇죠? 눌렀잖아요. 이렇게. 그럼 딱딱 소리가 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니까 이거를 모르면, 알면 누르는데 모르니까는 요거 여기 찾았잖아요. 그렇죠? 왼손 검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확인하고 나서 누르지 말고 다시 키보드를 위에 있는 글자를 기억하고 누르는 거야. 이제
얘를 누르면 눌렸잖아요. 그렇죠? 4단계예요. 4단계. 어떻게? 위에 키보드 그림 보고 1단계 키보드 그림에 있는 어디 위치를 기억하고 손가락으로 누를까 말까 기억을 하다가 다시 위에 있는 글자를 보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손가락으로 딱딱 누르는 거예요. 그게 네 번. 4단계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몸이 기억하는 건데 몸이. 이걸 한참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머리로 여기에 니은이 있고 기억이 있구나 하고 기억하는 것 같은데 주무시기 전에 눈을 감으면 키보드 그림이 눈에 이렇게 눈을 감으면 떠. 그러면 그것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막 이게 나타나. 한참 하다 보면 막 그래. 그래서 당구를 처음 배운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고 딱 보면 밥그릇이 당구공처럼 보이고 밥장이 당구대기처럼 보이는데 그럼 젓가락으로 탁 치면 이렇게 공이 맞아서 점수가 나겠구나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난대요. 얘도 그렇게 연습이 돼야 돼. 막 머릿속에 막 이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이제 한참 하다 보면 2단계로 쑥 올라가. 이렇게 2단계로 올라가. 그러면 1단계로 다시 내려와야 돼. 2단계 섣불리 가시면 큰일 나. 1단계 보면 1단계가 이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되고 2단계는 손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도 이렇게 되는데 1단계 연습이 안 되면 2단계, 3단계 가봤자 손가락 기억을 못해. 위치를. 내 몸이 이 위치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기억이 어딨냐고 뭐 기억이 어디 있더라? 머릿속에 막 떠올려. 기억이 위에 있나 중간에 있나 아래에 있나. 그런데 키워드만 손이 가면 손가락이 기억을 찾아가. 몸이 기억하게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걸리는데 빠르면 한 달. 하루에 15분에서 20분만 하세요. 10분 하고 5분 쉬었다가 10분 더 하고 5분이나 10분 더 하고 그날 끝. 그 다음날 또 하고. 근데 오늘 못했어. 그럼 내일 2배로 더 하느냐? 그건 아니야. 내일도 15분이나 20분만 하면 돼. 못하면 넘어가는 거야. 토요일날 일요일은 하지 마시고 쉬시고 근데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했어. 그럼 토요일날 좀 더 하시고 뭐 그런 거지. 아침에 하고 저녁 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그렇게 한참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해보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집에 가서 또 연습해보시다 보면 잘 돼요. 이거는 100m처럼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마라톤처럼 천천히 오랫동안 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 아이들은 되게 빨리 해요. 이거요. 연습도 되게 빨리 하는데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청년들처럼 나이가 그 사람들이 나이하고 같다면 우리도 금방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나이가 더 많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좀. 그렇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뭐 긴 글 연습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하지 마세요. 자리 연습만 하시면 돼. 자리 연습. 자리 연습 이제 다음 달 되면 제가 낱말 연습에 가는 것도 설명해 드릴 거야. 자리 연습만 하면 지루하거든. 우리가 맨밥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곡식도 섞어 먹고 김치찌개만 맛이 없으니까 김치국도 먹고 된장찌개도 끓여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거를 더 연습하시다 보면 더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리 연습에 가는 것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연습하시면 되고 다 됐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에 X가 있어. X. 끝날까요? 끝내라 그러면 이제 닫혀져. 그래서 다음에 또 시작 버튼 눌러서 또 하면 돼. 타자 연습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알아서 척척 잘할 때가 온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막 헷갈리고 헤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척척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는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7월달부터 따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때쯤 되면
옆 사람이 누가 왔는데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척척 도와주기도 해. 그럼 내가 실력이 늘었다는 걸 알아. 너무 조바심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시작 버튼 누르는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시작 버튼. 아까 우리 시작 누르면 뭐 많죠? 보세요. 프로그램 목록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오른쪽에도 뭐가 많이 펼쳐져 있잖아. 여러분 주방에 가면 싱크대에 물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주방에도 꺼내놓은 게 있어요? 혹시? 자주 쓰는 숟가락, 젓가락, 뭐 밥그릇 같은 거는 싱크대 밖에 빠져나와 있기도 하거든. 그게 이거야, 오른쪽에. 전 자주 쓰는 거 꺼내놨거든. 자주 안 쓰는 거는 왼쪽에 이게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는 목록이고, 이 중에서 자주 쓰는 거는 오른쪽에 꺼내놓거든. 세간살이를.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63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64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